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우경화 행보를 이어온 일본의 아베 내각. 결국 집단 자위권 행사 도입의 길을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일본은 과거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역사조차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수권이 신사에 참배하고 경국주의를 미워하는 행태를 보이고요. 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왔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한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의 의미와 동북아 정세에 관한 대한 파장, 그리고 일본에서 또다시 발생한 한국인 납치 피살 사건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또다시 발생한 한국인 납치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금요일에는 새 남자의 정치 수다가 이어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한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홍대 치코사라에서 제공하는 외식 상품권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16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월호 참사 소식이 이어지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에 청와대에서 세월호 유족 대표들을 만났군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한 달째죠. 오늘 오후 3시에 유족 대표들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했고 안전 시스템으로부터 공직사회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면담은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박 대통령은 다음 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가 있죠. 네.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민간 주도의 진상규명조사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정부에 요청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니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네, 민간 주도의 진상조사기구라는 게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부기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관련자의 동행 명령과 정당한 사유 없는 협조 거부 시 제재 등 여러 가지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히고요. 국회 측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무인기 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문제의 당사자가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였습니다. 이런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이런 유가족들의 제안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라는 사람, 네. 오늘 출두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이죠. 인천지검이요.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그리고 조셉호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자녀들의 연이은 불출석과 잠적 등 그간의 수사 상황 그리고 유 전 회장의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영향력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유 전 회장이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오후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유 전 회장은 불응한 상태입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이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이거 맥락으로 봐야 될지 이것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5.18 민주항쟁 34주년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서 짧은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주최하는 5월 광주 치유 사진전을 소개하면서 광주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사진 치유 프로그램의 성과가 훌륭한 작품을 낳았다면서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상대로 새누리당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은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눈앞에 두고 느닷없이 세월호와 광주를 연결짓는 아주 선동적인 행태라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담당위원회라고 한다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되겠죠? 네, 아주 그렇습니다. 길어요, 명칭이. 네, 너무 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관이 참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파행이 됐네. 그렇습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그리고 김석균 해경청장이 불참해서 한마디로 현안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장관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각각 현안 보고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요. 실종자 구조와 수색을 지휘하는 라인의 실제 책임자인 해경청장인 만큼 해수부 장관은 국회에 얼마든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것은 실종자 가족 대책위원회에서도 장관의 출석을 양해한 바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 소식 잠깐 보죠. 부산이죠.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 단일화됐네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가요. 오거돈 후보에게 양보를 하면서 앞으로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 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1합을 겨루게 될 전망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춘 후보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의 대개혁 그리고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대승적 결단으로 오거돈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거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부산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정무직을 일절 맡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진보당이 5.16을 혁명으로 미화한 적이 있는 박효정 전 서울대학 교수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선 캠프 그리고 인수위에 참여했던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를요. 방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공안검사 출신인 함규용 변호사는 위원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일단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반하는 정권안보 인사를 고집하는 한 국민위의 대통령, 참모들만의 대통령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도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는데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뉴라이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박 전 교수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 대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금요일 퇴근길답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 모두 교통량이 많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가는 데는 양평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차간 거리 좁힙니다. 국회대로 인천 쪽으로는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청담대교 사이 양방향 비슷하게 정체를 보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각각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밖에 중부고속도로의 사고 소식인데요. 남이 쪽으로는 모가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으로 1km 구간 여파를 받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하남 분기점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으로 3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 자유권 행사를 위해서 현행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집단 자유권은 자국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무력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한반도에 자유제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일본의 집단 자유권 추진의 의미와 동북아 정세에 관한 파장 알아보겠습니다.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지내신 분이죠. 동서대학교의 조세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집단 자유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밀어붙이려고 한답니까? 네. 그 일본이 아시다시피 군대를 가질 수 없는 평화헌법 체제하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체제하에서는 자기들이 충분한 안보적 대비가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헌법 개정을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헌법 개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헌법 개정보다 조금 편한 방법으로 해석 개헌을 통해서 집단적 자유권을 인정한다. 이제 이런 걸로 간 건데요. 그 배경에는 역시 보면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이런 위협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중국의 급속한 국력 신장 이런 것 때문에 뭐 생각구에서 여러 가지 대치 상황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보의 대비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사되는 것인지 그걸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일본이 직접 공격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 뭐 이건 대표적으로 동맹국인 미국, 그다음엔 전통적 우호국인 한국,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밀접한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들이 직접 공격받았지 않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행사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는 공해에서 미국 배가 공격을 받았을 때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념을 폭넓게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미국이 공격받았거나 또는 한국이 공격받았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이해관계에 있는 국가니까 네.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이 왜 자국민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좀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영공이나 영해나 영토에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일본이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진입을 한다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주권적인 권리로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 또는 불허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하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일본이 그 집단적 자유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간담회 보고서도 받았고 기본 방침도 밝혔는데 거기에 사실은 분명하게 다른 나라의 영역에 진입할 때는 그 나라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런 동의를 받고서 다른 나라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남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동의를 받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요새 이걸 자꾸 강조를 하니까 좀 수상해 보이는 거죠. 네. 일본 우리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불허하고서는 불허하는 거를. 그렇죠. 일본이 관련 절차를 마치고서 이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이렇게 나서게 되면
자,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도발 억제력이 높아질까요? 억지력이 높아지는 효과는 일정 부분 분명히 있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게 되면 일본이 지금까지는 헌법 해석상 보유하지 못했던 공격력이 강한 무기들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공격력이 강한 무기를 보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사작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억지력이 높아진다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억지력이 높아지면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대방하고의 긴장과 대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상대방도 또 확충을 해나가겠죠. 물론이죠. 그래서 북한 또는 중국하고 사이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서 그런 대립과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 우리는 여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일본은 지금 좀 더 공격력이 높은 무기를 갖겠다. 뭐 이런데 목적을 두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들이 억지력을 높인다, 안보적인 대비를 강화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적 자위권 해석 변경을 하게 되면 공격력이 강한 무기, 항공모함이라든지 전략 폭격기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이 그것을 허용이라기보다도 동의를 하고 있나요? 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미국이 용인했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용인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적극 환영이다. 네. 왜냐하면은 냉전 시대부터 1950년대부터 미국은 일관되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그런 안보적인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요청하고 희망해 왔습니다. 네. 그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네. 때로는 경제 핑계를 대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는 평화헌법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해서 일본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본이 그걸 발벗고 나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입장인 것이죠. 우리 입장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것이 100%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거나 또는 100% 그게 좋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거다. 네, 경우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 사태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거나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주변 국가의 긴장 고조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건대 이거는 우리의 이익과 주변의 안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반대하고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케이스 케이스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첫째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그런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죠. 그걸 미리부터 케이스를 정해갖고 입장을 정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와 안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밝힐 수는 있지만 일본이 스스로 자기의 헌법 해석을 바꾼다 하는 거를 우리가 반대해서 그거를 저지시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일본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을 밝힐 뿐인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반대해도 일본의 특히 아베 정권은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해도 그 길을 갈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단계, 아까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사실은 그 대비를 더욱 현실적으로 강화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해온 입장입니까? 명시적으로 반대라고 한 것도 또 아니라고 그것도 봐야죠.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영토와 영역에 진입할 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하게 진행돼야 된다 하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주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하게 되면 전수방위라든지 평화헌법의 정신을 지키길 바란다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건 유효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예, 그걸 이미 넘어선 거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그러한 역할,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하고 그 후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잘 분석해서 우리 입장을 대비하고 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라고 한다면 평화헌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신은 없어지는 아까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식으로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개정을. 그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요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일본의 이제 아베 정권이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해석 변경을 하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헌법은 존재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은 헌법이 형해화된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더 이상 그 사실상, 헌법 조문이 큰 의미가 없게 되죠. 네. 사실상 평화헌법은 형해화된다. 예, 헛개비만 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주변 국가에서는 조금 다들 긴장을 할 텐데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동남아를 포함을 해서 일본이 너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미국은 그렇죠. 일본을 편들어준 거고요. 그럼 미국은 일본 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편이라기보다 자기들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전략상 철저하게 필요해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방향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것이 그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방향이고 거기에 일본이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발벗고 나서줬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환영하고 고맙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죠. 네. 실제로 북한이 말이죠. 전면적인 도발을 남한에 대해서 해온다든가 말이죠. 예. 또는 무슨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든가라고 할 경우에 일본이 개입을 예. 할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국가의 운명이 백척간도에 선다면 네. 그다음에 그때 미군의 활동을 일본이 지원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필요하다면 네, 그건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오히려 활용을 해야 된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자칫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과잉 네.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또 과잉 반응을 하고 네. 그것이 긴장이 고조되고 하는 방향이 보인다면 네.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반대하고 견제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해서도 말이죠. 제대로 반성을 안 하니까 더 미운 가시 베낀 거죠. 네, 네? 사실은 아베 빨리 정권이 반성하고 현명하다면 예. 아베 정권이 현명하다면 예. 이러한 현실적인 안보 노선을 추구하면서 예. 한편으로는 예. 역사 문제에 대해서 주변국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더 분명한 그렇죠. 역사 인식을 밝히는 게 사실은 현명한데 더 열심히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해야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네. 현실적으로 그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두고 봐야 되겠네. 좀, 알겠습니다. 실망스럽고 고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서대학교의 조세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한 일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게시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이 카드는 놀랍게도 포인트가 CMA에 모여 자산을 만든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오랜만에 함께하는 체육과 함께하는 금요시사 퀴즈. 네, 6월 4일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지요. 앞으로의 대한민국 4년은 이끌 일꾼들을 뽑기 위해 모두가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은요, 지방선거 관련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보기 중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는 지역 일꾼은 누구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도지사, 2번 교육감, 3번 광역시장, 4번 이장.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5분을 선정을 해서 연극 오싹한 연애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입니다. 오늘 선물로 드리는 연극 오싹한 연애는요, 호러와 로맨틱 코미디가 접목된 새롭고도 독특한 장르의 작품입니다. 몸도 마음도 비실비실한 마술사인 남자 주인공하고 남다른 감각 때문에 남자와는 담쌓고 살아왔던 여자 주인공이 만나면서 생기는 로맨틱하면서도 오싹한 연애 스토리입니다. 연극 오싹한 연애는 대학로 AN 아트홀에서 오는 3월, 8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최욱 씨 안녕하셨어요?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YTN이 이사를 냈군요, 좋은 곳으로. 그렇죠. 네. 이사 온 후에 처음 오셨구나. 네, 이사 온 걸 안 알려줘가지고. 네. 아유, 제가. 그런데 정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못 나오셨어요. 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는 지역 일꾼을 맞히시는 겁니다. 네. 뽑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1번 도지사, 2번 교육감, 네. 3번 광역시장, 4번 이장. 네. 네, 이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뽑지 않습니다. 6월 4일에. 네, 굉장히 어렵네요. 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연극 오싹한 연애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5월 25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이네요. 네. 하여튼 연애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오싹한 건 어떻게 하는 게 오싹한 연애인지 잘 모르겠네. 그죠? 네. 오싹한 연애. 달콤하면서도 뭔가 좀 오싹한 내용을 담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6.4 지방선거가 또 오싹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네. 19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알면 유익한 정보. 네. 오싹한 정보. 예. 알려주십시오. 달콤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달콤한 정보. 예. 네. 6월 4일 당일에 좀 바빠서 네. 투표를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일 전 금, 토요일 그러니까 5월 30일과 31일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건 좋네요. 네, 아주 좋죠. 예. 아무데나 가도 된대요. 그렇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당일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투표소 분위기를 좀 밝고 쾌적하게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요.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이번에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가림막이 없어요? 예, 이렇게 들으면 뭐야? 다 보이나?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기표대 사이의 거리를 좀 널찍하게 둬서 보이지 않게 했고 그래도 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임시 가림막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가리고 싶으면 가리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말이죠. 좀 특이한 것이 왜 도지사를 뽑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정당별로. 그렇죠. 1, 2, 3 이렇게 있는데 교육감 후보들의 경우에 정해진 번호가 없다고 그래요. 네, 이번에 이게 무슨 번호가 소리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 후보는 추첨을 통해서 번호를 정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은요. 후보 기호를 정당 기호랑 혼돈을 예,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 앞번호를 배당을 받으면은 굉장히 당선 확률이 높아졌다. 유리해졌다는 얘기죠. 유리해졌어. 1번이나 2번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로또 선거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번호를 없앴습니다. 네. 가로로 이름을 배열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역구마다 그 배열 순서를 다 달리했어요. 달리해요. 굉장히 공정한 거죠. 네. 네. 이런 건 머리를 많이 썼네요. 그래요? 네, 열심히들 하시네. 선거관리위원회 칭찬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 선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싹한 연애. 예. 어떤 공연입니까? 예, 연극의 여자 주인공이 좀 오싹해요. 보통 네.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감각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을 보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귀신을 봐요? 예, 남들 다 아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여자라고 하는데 마술사인 남자 주인공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게 되면서 로맨스를 키워가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 오싹한 연애는요 영화로 개봉된 바 있습니다. 배우 손예진 씨 그리고 네. 이민기 씨가 나와서 화제가 됐었고 또 흥행을 했었죠. 네. 이 작품이 스크린에서 무대로 옮겨지면서 흥미로운 마술과 오싹한 호러쇼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연인들하고 그리고 부부들끼리 함께 해보시면 더없이 좋은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퀴즈 간단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는 지역 일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도지사, 2번 교육감, 3번 광역시장, 4번 이장.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힌트 하나 있어야지, 힌트. 좀 값싼 힌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일이 좀 잘 안 풀려요. 뭐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지를 좋은 곳으로 이장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게 힌트인지 아닌지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와 함께 했습니다. 나의 곁을 지켜주던 너 아름다운 너의 모습 속에 내 마음은 항상 고마워 절이 없던 나를 네, 지난 12일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총격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했죠. 이번 범행은 한국인이 고용한 필리핀 청부 살인범에 의한 사건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8일에는 유학 중이던 한국인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고요. 또 한국인 여행객도 괴한의 충격을 받고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5건째라고 합니다. 도대체 필리핀의治安은 어떤지, 필리핀 현지 사람들은 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필리핀 현지로 연결하겠습니다. 필리핀 교민보호단체인 필리핀 112의 이동활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 예, 계신다면은 이번에 한국인 피살 사건이 시작된 납치 지역 부근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부분하고 납치됐던 장소하고 피살됐던 장소가 저희 쪽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의 치안이 평소에 어떻습니까? 필리핀 한인들이 사는 지역은 되게 치안이 안정된 편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납치를 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경우가 그쪽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납치를 해서, 예. 예. 자, 왜 이런 사건들이 자꾸 필리핀에서 발생을 하는지, 현지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리핀이 한국하고 달리 월세 개념이다 보니까 월세. 작은 금액으로 집이라든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예. 저렴한 가격으로도 정착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하고 거리도 크게 멀지 않아서 필리핀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국보다는 필리핀이 조금만 생활하시면 필리핀 머피라 할 정도로 필리핀의 안정감을 찾고 편안한 그런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필리핀에 이 무슨 방범 시스템이라든가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그 문제 없습니까? 필리핀 자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쪽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사실 기소중지자라든가 한국의 법법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나는 온라인 카지노 관련해 갖고도 필리핀에는 온라인 카지노가 800여 개 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몰래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리핀도 이제 예전하고 달리라 해가지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고 예. 필리핀에 와 있는 많은 교민들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그래도 범법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필리핀 쪽에서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국에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거나 또 그런 성향이 있는 이들이 지금 필리핀에 많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사법당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도망을 오면 기소중지자 도망이 오면 5년 정도 여건을 후회나 여건 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 말소가 되면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가지고 왔던 돈이 떨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이 더 범죄에 관련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상대 범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걸로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갖고 여기 현지 교민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죄를 짓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좀 뜻밖인데요.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 신고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체포가 제대로 잘 되거나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범죄자들이 또 이 필리핀 경찰들을 자기 보디가드로 쓸 정도로 이 나라가 그런 부분이 참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아, 경찰이 그런 범법자들의 보디가드 노릇을 한다고요? 그렇죠. 월급이 적다 보니까 월급은 자기가 다니던 경찰서에서 자기 위에 상사한테 상납을 하고
자기가 바디가드를 하면 받는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경찰들이 그 범법자들 비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 예. 참 많이 썩었군요. 한마디로 해서. 예. 예? 예. 아, 그런 상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무슨 사업 관련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예. 여기 와 있는 한국인들이 또 현지인들하고 같이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하고 이 사업 연계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인 범죄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필리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한국인들의 사주를 받아 공격을 하지. 아. 예, 필리핀 사람들은 온순한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요? 필리핀 사람.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네. 워낙 월급이라든가 그러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예. 뭐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하면 네. 사건에 만류가 되죠. 네, 나쁜 한국인들의 고용이 돼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지 필리핀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무슨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는 말이죠. 일본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학도 가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관광도 가고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이들이 특별히 주의하거나 그래야 할 건 없습니까? 관광객이 다니는 장소는 비교적 안전한 곳이다. 예. 네, 안전하고 또 교민들이 생활하는 지역도 안전 지역인데 예. 문제는 이쪽에 한국에서 나와 있는 기존에 질이 좋지 않은 한국인들에 의해서 예. 범죄가 발생하지. 네. 여기서 이렇게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아무튼 우리나라 정부나 말이죠. 또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주기를 바라십니까? 뭐 희망하시는 바가 있으실 텐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한국 경찰청에서 파견된 차모 영사라고 계셨습니다. 네. 그때 그분은 강력하게 한 범죄자들에게 대처를 했고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범죄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범죄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경찰청 영사들이 범죄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을 대사관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라고. 알겠습니다. 예.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현지 연결해서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의 이동활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두통 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바중이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쿡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강재훈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